안녕하세요. 오늘은 AI가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꿀지도 모르는 정말 흥미로운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귀 언어 모델, 줄여서 RLM인데요. AI가 스스로에 대해 일을 맡기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지금 AI가 어떤 한계에 부딪혔는지 컨텍스트 위기부터 시작해서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제귀 모델이 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새로운 사고 방식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이 모델이 얼마나 대단한지, 불가능해 보였던 테스트를 통과한 얘기를 해보고 이게 어떻게 연구실을 넘어 실제 제품까지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더 강력해졌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무리 똑똑한 AI 모델이라도요, 절대 넘지 못하는 거대한 벽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컨텍스트의 위기라고 부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AI랑 길게 대화하다 보면 얘가 갑자기 앞서 했던 얘기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 만약에 AI가 우리가 나눈 대화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기억한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지금 AI 기술이 가진 가장 큰 숙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대부분의 AI는 잊어버립니다. 이걸 컨텍스트 한계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뛰어난 AI라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 그러니까 단기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꺼운 책 한 권을 통째로 주고 내용을 요약해달라고 하면 책 뒷부분을 읽을 때쯤엔 앞부분의 중요한 내용을 슬그머니 잊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 기억력의 한계. 이걸 뛰어넘기 위한 정말 놀라운 해법이 등장합니다. MIT 연구진이 제안한 RLM, 즉 제귀 언어 모델이라는 새로운 아키텍처입니다. RNM의 핵심 아이디어는요, 진짜 간단해요. AI한테 정보를 그냥 막 던져주는 게 아니라 AI가 직접 코드를 짜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내고 분석하고 정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랄까,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 적던 학생이 직접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는 능동적인 연구원으로 변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AI한테는 말이죠, 자신만의 코딩 놀이터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컨텍스트라는 마법 주머니가 있고요. 또 혼자 하기 힘든 일을 나눠서 시킬 수 있는 자식 에이전트라는 든든한 지원군도 있습니다. 물론 정규식이나 제이슨 같은 강력한 파이썬 도구들도 마음껏 쓸 수 있죠. 이 과정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바로 우리 인간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먼저 가설을 세우고, 그러니까 코드를 짜고 그걸로 실험을 해본 뒤에 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관찰하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다음 계획을 세우는, 이 단순한 4단계 순환이 반복되면서 아주 복잡한 문제까지 풀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이 RLM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요? 비결은 바로 두 가지 강력한 초능력에 있습니다. 첫 번째 초능력은 컨텍스트 조작이에요. 이건 마치 거대한 도서관에서 코드라는 마법 돋보기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순식간에 정확하게 찾아내는 능력 같은 겁니다. 두 번째는 작업 분해 능력인데요. 혼자 풀기 너무 벅찬 거대한 퍼즐이 있을 때 이걸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조수들, 즉 자식 에이전트들에게 맡기고 나중에 그 결과를 합치는 아주 유능한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역할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단순히 데이터를 나누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AI가 자신의 생각하는 과정, 즉 추론, 그 자체를 다른 AI에게 위임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너무 복잡하니까 넌 이 부분에 대해서만 깊게 파고들어봐 하고 일을 맡기는 거죠. 바로 이게 기억력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뛰어넘는 RLM만의 비결입니다. 자, 이론은 정말 그럴싸한데 과연 실제 성능도 그럴까요? 연구진들은 RLM을 시험해보기 위해 아주 특별하고 기존 AI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새로운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테스트가 얼마나 어려운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한테 100명의 인터뷰 기록을 줍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서로 말이 안 맞는, 모순되는 내용을 전부 찾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사람의 모든 발언을 나머지 99명 전부랑 비교해야 하고, 또 두 번째 사람의 발언을 나머지 98명과 비교해야 하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작업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기존의 다른 AI 에이전트들, 과연 이 어려운 시험에서 몇 점이나 받았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빵점이었습니다. 0점.
단 하나의 모델도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RLM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00점 만점에 23점. 물론 완벽한 점수는 아니죠. 하지만 0점에서 23점으로의 도약은요, 말 그대로 불가능의 벽을 허물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진전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준 RLM, 당연히 연구실에만 머물러 있진 않았겠죠. 구글은 이 기술을 실제 세상에서 쓸 수 있도록 자신들의 에이전트 개발 키트, 즉 ADK에 이 RLM을 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ADK는 AI 에이전트를 위한 레고 블록 세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개발자들이 오케스트레이션이나 상태 관리 같은 복잡하고 귀찮은 기반 작업은 신경 끄고 정말 중요한 핵심 로직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특히 코드 중심으로 블록을 유연하게 조립할 수 있는 이 모듈식 구조가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하는 RLM의 독특한 재기 구조를 구현하는데 정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에이전트가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는 이 재기 구조, 이건 기존의 프레임워크가 가진 규칙을 완전히 깨야만 가능했거든요. 바로 피카소의 말처럼요. ADK가 가진 유연성 덕분에 개발자들은 기존의 틀을 깨고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구글 개발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원래 논문에 있던 아이디어를 넘어서 실제 현장에서 RLM을 훨씬 더 유용하게 만들어줄 3가지 강력한 기능을 추가했죠. 이 기능들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 지연 파일 로딩 덕분에 이제 수백 기가바이트짜리 거대한 데이터도 메모리 걱정 없이 바로 분석할 수 있게 됐고요. 둘째, 병렬 처리 기능으로 여러 조수 에이전트들을 동시에 돌려서 몇 시간 걸릴 작업을 단 몇 분 만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시간 UI를 통해 AI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제어까지 할 수 있게 됐죠.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쪼개고 심지어 다른 AI한테 일을 맡기는 능력. RLM은 AI 추론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말 거대한 도약입니다. 정말 어쩌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호출하고 확장해 나가는 이 재규적 위임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자율 AI로 가는 마지막 열쇠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